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밤이 좀 늦은 시간인데요. 속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MBC 시사 프로 스트레이트가 드디어 그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의 통화 그 녹취를 발췌를 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보도한 시간은 이 부분만 따지면은 약 25분가량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한겨레 신문이 이 녹취의 전문을 입수했다고 하면서 그 중에 또 일부를 발췌를 해서 보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시작했다는 말을 지금 썼는데요. 이 사람들, 이 매체들이 하고 있는 이 보도는 이제 막 발걸음을 뗐을 뿐 이게 몇 차례나 계속될지 좀 지켜봐야 된다,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가 지금 언론계에 있는 지인들, 그 다음에 다른 또 그 법조계에 있는 지인들, 뭐 이렇게 지금 단톡방에서 서로 좀 긴밀한 얘기를 주고받으면서 방송을 봤는데요. 1차적인 반응은 별거 없다, 그런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녹취 7시간 45분에 담긴 여러 가지 폭발성 있는, 파괴력 있는 그런 내용들이 그동안 이제 많이 흘러다녔었죠. 그래서 이 정도면은 심각하게 사안이 번질 수도 있겠다, 뭐 그런 식으로 염려를 크게 하고 있어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막상 MBC 방송을 들어보니 이 정도였어? 이건 오히려 김건희 씨한테 유리한 내용이 더 많은 거 아니야? 뭐 이제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만, 그리고 한겨레 신문의 내용도 보면은 주로 김건희 씨가 비선 실세로 자꾸만 캠프에 개입하고, 그다음에 감나라 판나라 하는 식으로 이제 쥐락펴락 하려고 하고 있던 뭐 그런 정황 같은 거를 보도하는 것이었지, 어떤 치명적인 내용이 있다, 이제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얘기들이 주로 오갔습니다. 그러나 다음 주 또 어떤 얘기가 나올지, 한겨레는 그리고 이제 매일 보도를 하기 때문에 또 내용이 나올 수가 있고, MBC는 또 이 스트레이트라는 주 1회 하는 방송이 아니고 그 MBC의 메인 뉴스에서 속보를 전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사태 추이를 봐야 되고, MBC가 가지고 있는 카드가 가령 뭐 석장 5장이라면 국민의힘이 어떻게 반응을 보이는가, 윤석열 후보가 어떻게 반응을 보이는가에 따라서 자신들이 2탄 3탄 뭐 이런 것들을 터뜨릴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오늘 방송과 한겨레 신문에 나온 내용을 여러분께 요점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그간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 첫 번째 대화가 작년 7월 달에 있었다, 이렇게 돼 있고, 거기에서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 본인이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라고 밝히면서 첫 대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뭐 속이고 접근을 했다. 물론 이제 그 첫 대화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김건희 씨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이른바 그 사람들이 표현했던 떡밥이라고 하는 그런 교묘한 취재 전략을 사용을 한 부분이 있는지는 이제 더 봐야 되겠는데, 일단은 그 이명수 씨가 본인이 서울의 소리 기자라고 밝힌 부분은 있다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수에는 미투가 없다,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좌파는 연애를 할 때 돈을 안 주니까 자꾸 터진다. 이거는 약간은 농담스럽게 얘기를 하면서도 어떤 그 좌파 우파의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다는 식으로 김건희 씨와 이명수 씨가 둘이 대화를 주고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약간은 이제 농담이라는 것을 본인들도 서로 교감을 하고 있다, 뭐 그런 분위기를 보여주는 듯이 이제 키득키득 좀 웃는 소리가 섞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그 말 중에 김건희 씨가 대표적인 그 미투로 감옥살이를 한 사람이 안희정 충남지사지요. 그런데 윤석열과 김건희 부부는 우리는 안희정 지지자였어.
뭐 이런 식의 안희정 전 충남지사를 옹호하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구태여 김건희 씨의 육성 대화 중에 좀 문제가 될 수 있겠다 싶은 부분은 캠프에 와서 일을 해달라라고 이명수 씨한테 권유하는 대목입니다. 이명수 씨가 먼저 누님 내가 가서 뭐 캠프에서 일할 자리 없겠어요? 이런 식으로 대화가 진행된 건 아니고 김건희 씨가 먼저 이명수 씨에게 캠프에 와서 일을 해줬으면 좋겠다. 캠프가 엉망이다. 그래서 이명수 씨는 사실은 그 캠프에 가서 실제로 강연을 한 것도 이번에 밝혀졌습니다. 30분 강연을 하고 강연료로 105만 원을 받았다. 이제 그것도 밝혀졌는데요. 기자, 그러니까 유명 연예인이 아니고 그냥 기자가 어디 가서 30분 강연하고 105만 원을 받았다 하면은 당시에는 김영란법이 있었던 시절이어서 그 강연료로 받을 수 있는 액수가 뭐 경우에 따라 30만 원 그리고 최대 액수가 50만 원 이렇게 제한돼 있던 때입니다. 그래서 그 105만 원이라는 액수가 어떻게 오갔는지 더 자세하게 알아봐야 되겠지만 일단 그 30분 강연에 105만 원을 받았다. 그리고 그 사람이 기자 신분이었다. 이것은 적절치 못하고 때에 따라서는 현행법을 위반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김건희 씨가 이명수 씨에게 이제 캠프에 오면은 무슨 일을 할까 이런 대화를 하던 중에 국정원 같은 정보업을 해달라고 합니다. 정보업. 물론 그런 말은 없습니다만 이제 김건희 씨가 그 말을 즉흥적으로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보업은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이명수 씨가 캠프에 오게 되면은 지금 전략본부장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에 온다면 전략본부장 자리를 이제 김건희 씨가 알선하려고 했다. 뭐 이런 한겨레 보도가 있는데요. 그 전략본부장 자리를 맡게 되면은 거기서 얻게 되는 정보, 뭐 그 언론에 공개하는 정보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정보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정보를 김건희 씨에게 다 넘겨달라. 뭐 그런 취지로 대화를 주고받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 이명수 씨 서울의 소리라고 하는 인터넷 매체의 기자에게 캠프에 와달라. 그 다음에 캠프가 엉망이다. 그 다음에 거기서 정보업이라는 그런 역할을 좀 해달라. 그리고 서로 주고받는 것이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식의 얘기. 그 다음에 이재명 후보한테 가면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뭐 국물도 없다. 그러면 윤석열 후보 쪽에 와야 너한테도 좋은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런 중에 그 1억 원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명수 씨가 캠프에 가면 얼마를 주는데 이렇게 묻자 이제 김건희 씨가 뭐 하는 역할에 따라서 액수가 달라질 수 있다는 투로 얘기를 하다가 액수를 딱 한마디 하는데 그게 1억 원이었습니다. 이제 저희가 알기로는 그 캠프에서 일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무보수 자원봉사자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실무적인 일을 하는 그런 이제 이 사원들의 경우에는 몇백만 원 정도의 이제 생계를 위한 보수를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분들 말고 대부분 어떤 책임지는 자리에 있는 그쪽에 있는 분들은 100% 자원봉사, 무보수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제 김건희 씨의 1억 원을 줄 수 있다라는 말은 김건희 씨가 캠프의 어떤 사정을 잘 모르고 한 말이거나 아니면 알았다고 하더라도 이제 이명수한테 듣기 좋으라고 그런 말을 한 것이 아닌가. 이제 그 점은 이제 그렇게 정리를 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그 지인들하고 이제 평가를 취합을 해 본다면 김건희 씨가 대체적으로 솔직한 그런 캐릭터를 보여줬다. 그리고 목소리는 약간 탁성인 것 같다. 허스키한 목소리이긴 한데 마음속에 무엇을 이렇게 꿍그려 먹는다든지 또는 상대편의 이 얘기를 되받아치면서 뭔가 자기 속마음을 감추고 대신 상대편의 속마음을 끌어내려고 하는 이런 교활하고 계획적인 그런 캐릭터는 아니고
그냥 자기 머릿속에 떠오르는 얘기를 다 거의 입으로 다 쏟아내고 상대편의 반응을 기다렸다가 맞장구가 들어오면 또 얘기를 계속해가고 이제 말하기 좋아하고 솔직하고 그 다음에 허스키 보이스 이제 이렇게 스케치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또 얘기를 하는데요. 바로 줄리에 관한 대목입니다. 이제 김근현 씨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성격적으로 줄리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나이트클럽의 여종업원으로는 도저히 맞지 않는 성격이다. 자기는 여기에도 약간의 그 문제적 발언이 좀 끼어들긴 합니다. 도사들을 만나서 인생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걸 즐기지 시끄러운 곳에 가서 음악이 쿵쾅거리는 데서 술 마시고 춤추고 이런 거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도사, 인생에 관한 얘기. 그리고 혼자 있을 때는 하루 종일 클래식 음악을 틀어놓는다. 뭐 이런 얘기를 또 합니다. 또 하나 그 양모 검사와 동거설에 관해서도 이제 얘기를 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다. 우리 엄마가 돈도 많고 그런데 왜 애지중지 키운 딸을 그런데 팔아넘기겠느냐. 어떻게 보면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김건희 씨가 좀 격앙이 되고 약간 흥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억울하다. 이제 그런 심정을 표현을 하려는 것처럼 매우 빠른 어조로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어머니 최은순 얘기를 계속합니다. 우리 엄마가 나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리고 우리 엄마가 돈이 많은데 그런 사람한테 나를 팔아 넘기겠느냐. 이제 그런 식으로 아주 강하게 부인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 양모 검사하고 그 다음에 김건희 씨하고 김건희 씨의 어머니 이 세 사람이 유럽 여행을 약 열흘 동안 갔다 온 것은 이미 출국 기록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이제 이것에 대해서도 이명수 씨가 물었던 모양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그거 사실은 패키지 여행이다. 한간에는 마치 내가 그 양모 그 사람하고 밀월 여행이라도 다녀온 것처럼 그렇게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원래는 그 양모 검사의 부인, 여기서 양모 검사의 부인을 사모님이라고 부르더군요. 원래는 사모님과 그 여행을 함께 가려고 했는데 사모님한테는 무슨 일이 갑자기 생겨서 가지 못하게 됐고 대신 나하고 우리 엄마하고 그 양모 검사하고 이제 같은 일행이 됐는데 아무튼 패키지 여행이었다. 이제 그러자 이명수 기자가 또 묻습니다. 아니 거기서 뭐 체코에선가 찍은 사진이 있다고 하던데 이제 그러니까 또 김건희 씨가 대답을 합니다. 잘 됐네. 그 단체로 찍은 사진이야 만약 있다면 이제 이런 식으로 또 받아치는 그런 대목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그동안 억측을 했구나. 이런 대목도 있는가 하면은 그동안 김건희 씨가 자기의 속마음을 이런저런 자리에서 털어놨다고 하는데 기자들하고 통화가 되면 자신이 일단 믿는 신뢰가 가는 기자한테는 이제 이런 식으로 거의 막힘이 없이 그 다음에 그냥 일상 대화로 좀 이렇게 정제된 언어나 표현을 쓰는 것이 절대 아니고 그냥 일상 언어로 막 거의 속사포처럼 쏟아내는 그런 대화법을 가진 여성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명수 기자가 김건희 씨를 누님 혹은 누나 이렇게 부르면서 존대하는 그런 말투를 썼고 김건희 씨는 이명수 씨한테 반말투를 쓰더군요. 그래서 뭐 완전히 너 이리 와 저리 가 이런 식의 뭐 100% 반말은 아닌데요. 그 절반쯤 꺾어진 반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대화를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그 MBC의 시사 프로 스트레이트의 김건희 씨의 육성 통화 그 녹취록 중에 일부가 발췌가 돼서 이제 방송이 됐고, 그 다음에 한겨레 신문이 녹취록의 전문을 입수했다 해서 그 중에 일부를 또 발췌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이제 여기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것도 물론 있습니다. 가령 김건희 씨가 윤석열 후보의 캠프에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11월 초에 이제 국민의힘의 그 대선 후보로 확정이 된 다음에 국민의힘 당 차원에서 꾸린 그 캠프 말고 그 이전에 예비 경선 후보로 있을 때 그 캠프에 김건희 씨가 상당 부분
이제 저녁에 가령 자기 남편 윤석열 후보가 집에 오면은 그 캠프에 관한 얘기도 상당 부분 나누고 또 김건희 씨의 생각을 그 윤석열 씨한테 얘기도 하고 윤석열 후보가 거기에 대해서 본인 생각을 하고 뭐 그런 분위기가 있었지 않았는가 보는데 뭐 그거야 부부가 그 정도 얘기를 못 나눌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다고 해서 김건희 씨가 그 캠프에 있는 핵심 인물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서 뭐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했다기보다는 그냥 이명수라고 하는 자기가 신뢰를 갖고 사흘들에 한 번씩 통화를 하는 그 기자한테 자기가 그냥 무람없이 이런저런 속생각을 얘기한 부분이 있지 않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것으로 정말 별거 아니고 오히려 윤석열 후보와 김건희 씨 이 부부에게는 새롭게 반등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다고 보시는지요? 아니면은 여전히 시한폭탄이 잠복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지요? 어느 쪽이십니까? 아무튼 이제 내일이 월요일인데요. 이런 것과 관련해서 여론조사가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서울의 소리에서 7시간 45분의 녹취록이 있다는 게 온 세상에 알려진 이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가 내일 나옵니다. 그 여론조사 결과를 갖고 여러분과 다시 말씀드릴 수 있도록 찾아오겠습니다. 네, 여러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